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중개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 자체가 위기지만 중개업이 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중개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가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도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많이 하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나 뭐 이런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도 친분이 있어서 많은 이제 모임도 이제 참가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이제 주변 환경이 이제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알려드리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히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먼 미래를 어떻게 뭐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나와있던 어떤 수치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나 그리고 중개업이나 이런 방향들이 조금은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제가 조금씩 이제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또 내용도 좀 무겁고 어려운 영상을 또 이제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지표를 보시면 2021년도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의 지표가 이제 뭐 쭉 있는데, 부동산 총 거래 이제 매매 거래량이 177만 5천 건이 이제 거래가 됐고, 거래 금액은 522조 이 정도 이제 거래가 됐죠. 거의 2020년도에 대비했을 때는 7.4%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한 겁니다. 지금 도표를 이제 보고 계신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지금 나온 내용들로 보면 뭐 상업 업무용 이제 빌딩이라든지 뭐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뭐 토지,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이 증가한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수치가 이제 무너져 있죠. 뭐 34.6%가 감소를 했고, 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 1.8%, 그러니까 거의 뭐 36% 가까이가 거래량이 이제 줄고 거래 금액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2020년도가 집값이 어느 정도 정점이었다는 이 자료 하나 가지고 그래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 자료를 보시면 집값은 2020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어서 거래량도 그렇고 2021년도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뭐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뭐 어떤 제재도 하고 뭐 세금도 그렇고 또 금리도 많이 이제 뛰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집을 이제 구매하는데 이제 주저하게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집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 시장도 이제 위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주택 시장 외의 뭐 상가나 토지 시장들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주택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늘어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떤 풍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되면 그 나머지 시장이 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왜 그러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에서 12만이고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풀린 게 한 50만 건 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느끼고, 국민적인 정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열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들이 남고 나머지 투자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욕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참 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런 지표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내용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지금 주택시장이 어려우니까 그 자금들이 토지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시장은 기술적인 시장이 프로테크 시장에 뺏기고 있고, 그래 거기서 밀려 나오고 있는 이제 분들이나 새로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주택에서는 어떤 투자 값어치를 이제 못 느낀다는 거죠. 이제 투자 값어치를 느끼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죠. 그 토지 시장이라 하니까, 토지의 뭐 대표적인 게 토지 개발인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개발은 거의 안 합니다. 뭐 하면 창고 개발하죠.
창고가 관리하기도 쉽고 건축 비용도 적고 뭐 앞으로 이제 그 창고가 개발되면 주위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또 지가가 상승할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창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일자리도 생기고 뭐 지자체에서도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사 지을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빈 땅들이 지금 뭐 계속 생기고 있고 이 부분들을 지방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인구가 줄어들고 농사 짓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최소한을 지켜내고 지방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뭐 임야 개발도 예전보다는 조금 지자체에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지금 봐주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나 이런 개발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단순하게 토지 매입해서 그냥 되팔아서 하는 이제 투자를 보는 분도 있고 그걸 거기서 창고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지어서 또 판매하는 이제 투자 개발 사업이죠. 투자 개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들리시는데 집 한 채를 지어도 투자 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투자해서 그 땅을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투자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풍경이 좋고 뷰가 좋은 데는 거의 대부분 조금 뷰가 좋다 싶으면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니까 산업시설이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들이 들어올 확률이 공간들이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표를 하나 두고도 지난 정권에서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거래 건수도 이만큼 늘고 사상 최고의 거래 금액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주택시장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뭐 3년, 4년 정도 주기로 이제 뭐 보통은 부동산 주기로 4년 보는 분도 있고 5년 보는 분도 있고 뭐 어떤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주기세를 있습니다. 어느 고점을 지나고 나면 저점까지 한 4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은 저가 부동산에 대한 저가 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저가에 대한 이제 아파트들은 가격이 30%, 40%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에 실제로 이제 임대소득을 이제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에 이제 부동산들이 또 많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투자 방향은 주택시장은 힘들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제 프로테크 시장이 지금 안착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계속 안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정부에서도 이 주택은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뭐 지켜보고 넣어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상업용 용도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뭐 토지 시장으로라든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금액을 보시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래 금액이 이제 절반 이상 이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시장이 주택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택의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씩은 분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되면 주택시장이나 나머지 시장들이 비율이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지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강의를 할 건 아니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중개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중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과연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그만큼 필요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이 중개시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 제 나름대로 보다 보니까 현실하고 실제 이론하고에 대한 어떤 괴리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춰가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뭐 갭투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간하면 주택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물론 그 일부 지역에 따라서 상승률이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 시장에 봐서는 부동산 주택시장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시장도 충분히 공간이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기만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나아지려고 하는 향상심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건전하고 현명하게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주택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택시장에서 눈을 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빡빡해지는 이 시장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해야 되고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이 부동산 시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이나 뭐 이런 의견들을 보시고 앞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앞으로 내가 부동산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이 파악되는 시장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거의 평생을 두고 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내 삶하고 같이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투자 시장이. 거래도 기간이 길고 거래 금액도 다른 시장보다 거래 금액이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정도는 알고 그래 앞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방향에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방향을 잡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